2020년 3월 5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소문 유튜버 뚱이고요. 오늘자 WWE 뉴스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스캇 스타이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팅 링사이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WWE 명예전당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실 이전에도 스캇 스타이너 같은 경우는 WWE 명예전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많이 이제 증명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거친 욕설을 퍼부으면서 WWE 명예전당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WWE 명예전당에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명예전당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누가 왜 때문에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건지 그 시기, 이런 것들도 이제 명확치가 않은데, 이번 스캇 스타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명예전당은 그냥 빈스 맥맨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고, 빈스 맥맨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인터뷰 본문을 보면은 진짜 욕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스캇 스타이너 같은 경우는 이 명예전당이 그 단어가 본인한테 무슨 뭐 트라우마? 막 이런 걸로 작용하는 좀 그런 느낌도 강한데,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상당히 좀 격한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WWE 내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빈스 맥맨이 마음에 들어하고 들어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이런 그런 정치 싸움,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전당 헌액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골드버그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 시간에 있었던 WWE 더 범프 프로그램에서 이제 골드버그가 이제 위성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슈퍼 쇼다운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나왔던 팬들과 언론들의 그런 질타,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골드버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이 주어졌고,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골드버그가 건강해요. 건강한 건 좋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직도 열정을 갖고 있고, 마침 그 열정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골드버그의 개인 팬들은 좀 뭐 반갑게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드버그는 계속해서 본인이 연락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라고 거절을 안 할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로만 레인즈에 대한 뭐 칭찬, 본인이 로만 레인즈의 개인적인 팬이다, 그래서 로만 레인즈와 레슬매니아 유니버설 타이틀전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위에도 보이다시피 어쨌거나 요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은, 골드버그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할 거다, 은퇴하기 전까지, 요런 이야기. 골드버그의 은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버그는 건강하다, 본인의 의지가 아직 대단하다, 요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같은 장면, 저번 슈퍼 쇼다운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앞으로 몇 번 더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불길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첫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CM 펑크 영화 촬영에 대한 소식입니다. 헐리우드 전문 매체인 데드라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CM 펑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걸스 온 더 서드 플로어 요 첫 번째 본인의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였는데, 요거 다음으로 두 번째 영화 촬영을 마쳤다라는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CM 펑크가 단순히 영화를 촬영한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화 감독 요 두 번째 영화의 영화 감독이 그 CM 펑크의 첫 번째 영화 감독을 맡았던 트래비스 스티븐스라는 요런 특징도 한 가지 볼만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프로레슬링 업계랑 좀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CM 펑크가 지금 점점 영화계 쪽에 관심을 늘리고 있고, 사실 영화 촬영하는 거 말고도 이제 기타 뭐 팬사인회, 인터뷰, 뭐 방송 출연 상당히 지금 일정이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CM 펑크가 출연하는 영화가 뭐 하나, 둘, 뭐 셋까지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은 앞으로 CM 펑크의 레슬링 복귀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M 펑크가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영화 촬영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정에 대한 소식들도 함께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커티가 최근에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남긴 뭐 간단한 인터뷰 내용인데, WWE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덥더비에 있든 혹은 나갔든 그거를 떠나서 WWE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일정이죠. 그런 뭐 살인적인 스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있는데, 부커티도 역시 과거에 본인이 2007년도에 TNA로 떠났을 당시에 어떤 계기 때문에 떠나게 됐고, 그 이유가 이제 미친 일정 1년에 300일 이상을 이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고 현타가 왔고 더 이상 휴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WWE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요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WWE 나가고 나서 본인이 이제 가정을 더 꾸릴 수 있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이제 누적됐던 게 날아가는 그런 기분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가지 간주리 소식들 두 번째 파트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 뭐 우리 국내에는 당연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감염자 또 사망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WWE의 이 레슬매니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인데, 사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에서도 뭐 스테파니 맥맨이 뭐 상황을 지켜볼 거다, 뭐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다, 뭐 요런 얘기를 했다곤 하는데, 지금 하루 사이에 ESPN의 지금 단독 보도를 보면은 WWE 측에서 지금 어떤 보도 자료를 줬는데 레슬매니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개최하는 이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상황을 살피고 사람들의 뭐 그런 안전을 신경 써야겠지만, 사실 레슬매니아라는 이 페이퍼뷰가 4월 달에 하지 않으면은 다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초입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이 레슬매니아를 사실 취소할
명분까지는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레슬매니아를 밀고 갈 예정인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 달 사이에 미국 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WWE가 취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슬링 INC 데일리 팟캐스트에서 전 WWE 슈퍼스타이자 어센션의 멤버였던 코너가 인터뷰한 것을 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센션이 잘 안됐는지 우리는 뭐 이제 대충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방출 요청을 하게 됐고 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정말 사실적이고 정말 씁쓸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보통 슈퍼스타들이 방출을 요청할 때 요청을 한 다음에 본인의 SNS에 나 방출 요청했어 이런 걸 알려서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이 본인의 SNS에 그걸 남기는데 정말 씁쓸한 거는 우리 어센션의 빅터 코너는 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SNS에 그런 글도 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방출 요청을 할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말 그런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밑에 보이다시피 9개월 동안 정말 기다리고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하는데 좀 이게 안 좋게 보면은 안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코너가 말한 것처럼 정말 가만히 있진 않았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대 뒤에 가서 우리 위에 그 연결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막 물어도 보고 아이디어 던져보고 했는데도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정말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고 코너가 얘기한 대로 지금 사실 WWE가 대형 회사이기도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혹독한 그런 환경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어쨌거나 어센션은 불운하게도 잘 일이 풀리지 않았던 거죠. 어쨌거나 이런 이유들로 방출 요청을 나중에 하게 됐고 결국 WWE를 떠나게 됐더랍니다. 자, 또 쉬어가겠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릴 소식들 지금 이 영상 재생을 해서 보고 계시다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알아서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간단합니다. 타이터스 오닐과 바티스타의 뜨거운 우정. 원래 아름답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우정으로 바꿨는데 이 두 형님의 정말 뜨거운 우정을 응원하는 뜻에서 잠깐 다뤄봤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각별하기로 뭐 소문난 건 WWE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될 바티스타의 그런 명예전당 헌액을 기념하고자 타이터스 오닐이 템파 지역 본인의 그런 뭐 영향력 본인의 인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큰 파티를 본인이 직접 연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트위터 영상 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티스타 이제 절친 친한 형이죠. 이분을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날 파티 입장권을 따로 판매를 하는데 그 입장권이 최소 15,000원에서 뭐 최대 45,000원까지 뭐 그 입장하는 뭐 VIP가 있고 뭐 그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입장권 금액이 다릅니다.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그 입장권 수익을 모두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그 8개인가 9개의 그 단체를 나열했는데 그 단체들에 모두 기부할 예정이라는 글까지 남겨서 이 행사가 부디 잘 되길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자, 다음에 있을 뉴스들이 이번 주 올 엘리트 레슬링의 다이너마이트 TV쇼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혹시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다이너마이트 TV 보고 뉴스를 따로 나중에 다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 안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자, 바로 메타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저런 안내 문구를 넣었는데, 사실 이번 주 중에 메타디가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공개됐던 프리 더 딜리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영벅스가 출연을 해서 메타디를 납치해가는, 뭐 납치는 이제 뭐 장난으로 한 표현이고, 등장을 해서 이제 형님을 모셔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레슬링 업저버 라이브에서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얘기한 거를 좀 보면은 메타디가 이번 주에는 올 엘리트 레슬링에 데뷔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 남아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 빅 이벤트라고 하는 지금 우측에 포스터를 갖다 놔드렸는데, 요 행사가 올 엘리트 레슬링 계약한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네요. 뭐 WWE 측에서 주최해서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메타디가 그래도 선약 요 이벤트 행사에 먼저 나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 엘리트 레슬링 일단 데뷔하는 거는 잠깐 뒤로 미루고 먼저 요거 먼저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요렇게 일단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간추린 소식들 뉴스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